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시작하자. 이 테스트 자격증 따기 프로페셔널 한글 2016 버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는 날이고요. 이 두 번째 강의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1강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이 테스트에 대해서는 출제 기준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일러 드렸죠. 자, 오늘은요,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볼 겁니다. 프로파일에다가 잠깐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배우는 2강부터요, 네, 5강까지 이제, 시험에 맞는 이제 진도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6강과 7강에서는요, 이제, 어, 시험 대비로 실전 연습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요, 여기 5강에 저기 주의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5강에서는요, 범위가 좀 약간 애매하게 들어가요. 보통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좀 드렸듯이, 기출문제를 유형을 판단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5강에서 제일 마지막에 배울 이제 마지막 진도 분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요거 플러스 기출 유형까지 풀이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5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배울 거는요, 딱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딱 파트를 좀 정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배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저장과 종류입니다. 그 전에 화면 구성을 먼저 아신 다음에 저장과 종류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런 기본적인 걸 좀 알고 있어야 좀 친해져야지 되겠죠. 한글 2016이랑. 지금부터는 진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용지 설정입니다. 용지 설정도 파트가 좀 나뉘게 돼요. 어떤 파트가 나뉘게 되냐면 일단은 이제 여백 또는 뭐 제본 같은 거 지정을 하는 것들, 그리고 또는 머릿말과 이제 꼬릿말 지정하는 거, 그리고 쪽번호, 이제 쪽은 페이지라고도 하죠. 페이지 번호 지정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제일 처음으로 배울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자, 시험 시에는 만들어진 이제 페이지가 출제가 됩니다. 즉슨 이제 아예 빈 종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는 2010이긴 한데, 이렇게 빈 종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쁘게 만들어진 페이지가 출제가 되고, 이제 수험자는 이제 편집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보통 이제 뭐 문서 작성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거 잘 들으셔야지 잘 시작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중점 사항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두 번째고요. 2016에 대해서 화면 구성, 그리고 뭐 실행하는 거, 종료하는 거, 저장하는 거, 이렇게 기본적인 것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용지 설정에 대한 것들, 머릿말, 꼬릿말, 그리고 쪽번호 같은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요,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한글 2016을 이제 구비를 해 놓으셨다면, 저처럼 여기 뭔가 이제 바탕화면 쪽에, 이렇게 뭐, 바탕화면 쪽에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입력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한글이라고 쳐서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한글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시게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저는 한글 치고요. 그냥 한글을 열어볼게요. 자, 확인 누르고 저는 체험판 쓰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체험판도.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문서가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가장 처음 메뉴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맨 위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한글입니다. 자, 일단 파일 쪽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새 문서를 불러오러 오거나 또는 이제 뭐 이제 또 다른 문서를 불러와서 하거나 아니면 저장하는 거는 오늘 제가 저장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 PDF로 저장하는 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굉장히 회사원들이 많이 쓰는 게 이제 PDF로 저장하기를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사실은 시험 문제에서 PDF는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파일 쪽을 계속 보면 일단은 뭐 미리 보기 인쇄도 있는데요. 이쪽은 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배울 건 일단 저장하기인데 일단 메뉴 설명 다 하고 저장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다음 편집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메뉴를 여기 있는 걸 띄우기보다는 사실은 여기 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 메뉴인데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체크하고 있는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리본 메뉴라고 해요. 이 리본 메뉴가 뭔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사용자들이 이제 메뉴를 빠르게 사용하기 위한 이제 리본 메뉴가 제공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리본으로 달려있다라는 소리인데요. 보통은 원래 옛날 같았으면은 정말 뭐 이런 걸 눌러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보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 탭이라고 하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그거에 맞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메뉴가 밑에 이렇게 좀 리본 메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건 사실 이쪽이죠. 이쪽에 이렇게 여기 이쪽은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글 2016 쪽에서도 리본 메뉴 밑에 그냥 고정적으로 박아놓는 기능 듯한 느낌이 드시는 것 같아요.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일단 편집 쪽 봤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글자 모양도 있고 문장 모양 요것들도 좀 써볼 거고, 이제 오늘 여기서 쓴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쪽 여배 여기서 쓸 거고, 이제 뭐 가로 세로도 한번 바꿔볼 거고요. 단도 한번 볼 거고, 이렇게 좀 둘러보시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는 거고요. 보기 쪽에서는 이제 별로 쓰이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가 있다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글자를 작성하실 때요, 가나다라 마와사 이렇게 작성하실 때 엔터를 누를 때마다 저희가 이제 엔터 친 부분을 어떻게 아는지 볼 때는 문단보호를 체크하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내가 어디서 엔터를 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문단보호를 체크를 좀 해놓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쪽을 보시면 표도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표도 나중에 배울 거고요. 차트, 이 표와 차트는 아마 5강, 5강은 아니고 한 4강 정도에서 배울 것 같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림 넣는 거, 스크린샷 찍는 거, 되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다 안 써요. 다 안 쓸 거고요. 저희는 이제 딱 그 시험에 관련된 것들만 좀 배울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유는 뭐가 있는지는 좀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서식 쪽, 서식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글꼴 같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이제 뭔가 좀 색칠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하는 것들도 있고, 글자 색깔도 바꾸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색깔 바꾸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문단 모양 이것도 이제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정렬하는 거, 이제 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런 것들 정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글머리 기호 같은 것들, 굉장히 서식 쪽은 아마 제가 말도 많이 할 거고 아마 배우기도 굉장히 많이 배울 거라서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은 여기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이제 쪽에 대해서. 왜냐면은 제가 출제 기준에 쪽이란 말도 써놨고 사실 용지란 말도 써놨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번호도 매길 수 있고, 다단 설정에, 편집 용지에 오늘 여기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보안하고 검토랑 도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안 나올 뿐더러 여러분들이 사용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한번 그냥 둘러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이제 메뉴를 한번 소개해 드려 봤고요. 이때 그래서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저장한다는 얘기는 사실 파일 쪽에 가시면 저장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걸 누르시게 되면 사실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뜨긴 뜹니다. 보통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누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저장하는 방법을 배워야지만 시험 때 저장하는 습관을 계속 걸려주시면은 저희가 한 개 날아가지가 않을 거거든요. 자, 눌러주시면 이런 조그마한 창이 하나 뜰 겁니다. 파일 형식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당연 HWP라는 한글로 무조건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시험에서는 문서에 넣으라고 나와요. 문서라고 지금 돼 있죠. 그리고 어쨌든 시험 보는 컴퓨터는 전부 다 문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제 문서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시험에 따라 좀 다른데 어디다가 저장하라고 경로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바탕화면에 저장도 하긴 하고, 사실은 뭐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뭐 문서에 저장도 많이 합니다. 뭐 문서에 보시면 뭐 이렇게 폴더들 중에 뭐 이 테스트 한글 이렇게 써져 있는 폴더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간단하게 바탕화면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일단 파일의 이름을 써주실 건데, 파일의 이름은 보통 여기에 HWP를 지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쭉 지워주시고요. 당연히 뭐 수험번호 같은 거, 이름 또는 뭐 여기서 저장을 어떻게 하라고 이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밑에 저장 설정과 문서 암호 이런 건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신경 끄시고 바로 그냥 저장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가나다라고 바탕화면에 지금 생긴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바탕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저장을 하시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보시면은 폴더에 보면은 제가 빈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글을 트시고 나서 저장해 보시면서 연습하셔도 되는데,
아, 나 이거 이제 알았으니까 그냥 빈문서로 할래요. 그냥 이럴 거면 그냥 들어가셔서 이제 그냥 빈문서에 관련된 이것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문서거든요. 그냥 요걸로 그냥 예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요, 이제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장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이제 다 배우신 거고요. 일단은 종류도 해봐야 되는데 종류는 사실 쉬워요. 만약에 지금 위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X자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조그마한 걸 누르게 되면은 지금 하는 걸 닫아주게 되는 거라서 사실 상관은 없겠고요. 큰 X를 눌러야지 그냥 무조건 닫아지게 됩니다. 요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가나다를 누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한글 네오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저장과 종류를 배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저장만 좀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여백 지정과 머릿말, 꾸릿말, 쪽번호입니다. 자, 첫 번째 여백 지정이에요. 자, 보시면은 지금 종이가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살짝 체크를 좀 하자면 지금 저희가 종이에다가 글자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여기 보시면 살짝 이렇게 뭔가 표시가 된 것을 보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것도 또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가 글자를 쓸 수 있는 범위입니다. 즉슨 지금 제가 글자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조금 좁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범위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저희는 여기다가만 글자를 적을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칠하고 있는 부분은 절대 글자를 못 쓰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여백이라고 합니다. 여백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시험 문제가 제일 첫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그걸 용지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통 다른 말로는 여백 지정이라고도 하긴 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용지 설정 또는 여백 지정을 할 때 들어가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F7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들어가는 방법 쪽에서 아까 전에 서식 쪽에서 옆에 보시면 쪽 있죠. 쪽에 맨 왼쪽에 편집 용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으십니다. 편집 용지 보이고 용지 여백 설정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근데 찾기가 귀찮다 싶으시면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F7번을 누르시면 아까 방금 보셨던 화면이 그대로 뜨게 됩니다. 보이시죠? 자, 일단 떴다고 가정하고요. 저희가 건드리지 않을 부분은 여기를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요. 저희는요. 여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제본도 건드리지 않을 거고 용지 방향 정도는 조금 한번 고민해 볼게요. 사실은 근데 한 번도 역사적으로 가로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사실은 만약에 가로를 하게 되면 용지가 가로로 바뀝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저희가 가장 많이 쓸 부분은 당연 용지 여백입니다. 이쪽에서 제본은 당연히 안 쓸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정해 줘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까지만 숫자를 잘 지정해 주시면 돼요. 다행인 점은 어차피 문제에서 왼쪽 몇으로 해라 위쪽 몇으로 해라 하고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여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전에 이렇게 니은자가 된 부분부터 글자를 쓸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미리로 책정이 되는지 지금 정해줄 거예요. 지금 보니까는 위쪽이 20mm라고 하는 건 보니 지금은 여기 맨 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0mm라고 하는 소리가 돼요. 그럼 당연히 왼쪽과 오른쪽 아래쪽도 당연히 그런 미리의 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혹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위쪽과 아래쪽은 이제 20mm로 하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은 뭐 25mm로 설정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문제에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오케이 용지 설정하라는 얘기구나. F7번을 딱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했던 용지 여백을 설정하러 가면 되는 거겠죠? 자, 예를 들어서 위쪽과 아래쪽은 20. 지금 위쪽과 아래쪽은 위쪽은 20 돼 있지만 아래쪽은 20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를 20으로만 쳐주시면 됩니다. 키보드 소리 들으셨죠? 그러면 약간 여기가 좀 바뀌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은 25mm. 30, 30씩 돼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여비가 25. 좀 줄어들었고요. 오른쪽도 25로 줄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이 됐으니까 다 했다는 소리니까 이거를 이제 설정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이 조금 줄어들 거예요. 제가 설정 버튼 누를 테니까 이쪽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살짝 움직였죠.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요런 게 이제 첫 번째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제가 한번 좀 다양하게 한번 미리 수를 적어 볼 테니까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위쪽을 25mm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15mm,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은 이제 22mm 이렇게 설정하시오라고 해놨습니다. 자, 영상 잠깐 멈추시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방금 두 번째 문제로 적은 거 한번 F7번 눌러서 설정해보고 오시면은 아마 연습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 25mm F7번 눌러서 위쪽은 25mm 그리고 아래쪽은 15mm죠. 아래쪽은 15mm 여백 주시고 왼쪽과 오른쪽은 22mm 왼쪽도 22mm 오른쪽도 22mm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신 상태에서 설정 그러면 살짝 바뀌면서 이제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따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출제 기준에 대한 거는 학습을 했습니다. 이게 여백 지정 또는 요지 설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게 이제 두 번째인 머릿말 꼬릿말이에요. 자, 머릿말 꼬릿말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머릿말은 보통 문서 위에 부연 설명을 하는 곳 또는 것을 말하고요. 보통 꼬릿말은 문서 밑에 부연 설명을 하는 곳 또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저희가 보시면은 뭔가 이제 뭐 전화번호 같은 걸 작게 쓰거나 이럴 때 이제 많이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F7번을 다시 눌러주시면 좀 약간 좀 유식하게는 보일러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머릿말과 꼬릿말에 15mm씩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 머릿말을 쓸 수 있는 공간을 15mm로 둔 거고 꼬릿말을 쓸 수 있는 공간을 15mm로 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나와요. 이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은 그냥 15mm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머릿말 꼬릿말의 구역 지정은 뭐 20mm로 설정하시오. 이렇게 먼저 뭔가가 나오면 설정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mm로 설정하시오. 이렇게 말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안 나오시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만약에 썼으면 바꿔주시면 돼요. 머릿말을 쓰는 공간은 10mm로 할게요. 꼬릿말을 쓰는 공간을 10mm로 할게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쪼개보시면 저희가 아까 여기에 썼으니까 쭉 오른쪽에 머릿말과 꼬릿말 두 개가 나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보통은 문제가 두 개 다 나올 때도 있는데 정말로 그냥 좀 일반적으로 하나만 나옵니다. 즉슨 주의사항으로는 머릿말 또는 꼬릿말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희는 둘 다 연습을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머릿말을 해라, 꼬릿말을 해라라고도 나오겠지만 보통은 모든 페이지 또는 모든 페이지에 상단 오른쪽에 가나다 라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은 바탕체 글자 크기는 15포인트로 설정하시오. 이렇게 뭔가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저희는 머릿말 꼬릿말을 배우는데 왜 갑자기 글꼴과 글자 크기예요? 자, 이 테스트는요 지금 저희가 프로페셔널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글꼴을 지정하는 방법까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글꼴과 글자 크기는요 보통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함초롱 바탕과 10포인트 요거 두 개에서 그냥 바꿔주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요쪽이죠. 잘 안 그어지는데 이쪽 요쪽을 알아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제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또한 그냥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도 저는 설명할 거예요. 자, 모든 페이지의 상단 오른쪽? 그러면 상단이라고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머릿말이라는 소리가 되고요. 일단은 오른쪽이란 말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뭐도 해야 되냐면 플러스 알파적으로 정렬도 해야 됩니다. 일단 정렬에는요.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양쪽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비슷하게 오른쪽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기 위해서 일단 머릿말을 만들 거예요. 왜냐면은 상단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상단이니까 머릿말 말하는 거거든요. 자, 머릿말 눌러주시면 위쪽과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요. 보통 다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위쪽을 선택한 다음에 양쪽 홀수 쪽, 짝수 쪽 이쪽에서 무조건 다 건들지 마시고 모양 없음만 눌러주시면 돼요. 무조건 모양 없음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은요, 약간 뭔가 화면이 바뀌면서 머릿말, 꼬릿말에 대한 탭으로 생기고 게다가 머릿말 양쪽이라는 말로 생기면서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보통은 저희가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아까 전에 설정했던 미리수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제가 설정했던 10mm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때 저희는 지금부터 여기 제가 형광펜을 긋고 있는 이쪽에다가 머릿말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글자 크기도 좀 크게 해줘서 상관없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뭐라고 적으라고 했죠? 저희는요, 어쨌든 오른쪽으로 가기 전에 일단은 가나다라고 작성을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가나다라고 적을 거예요. 보이시죠? 좀 크게 할게요. 작성을 할 거예요. 이 상태로 일단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일단은 제일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요, 작성을 먼저 한 다음 정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 서식 지정입니다. 서식이라는 것은 이제 방금 봤듯이 글자 크기, 글자 색, 글꼴을 말합니다. 네. 작성을 다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정렬할 거예요. 어디로 가시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4개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4개 보이시죠? 이렇게 4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하실 것은 상단 오른쪽이니까 왼쪽 말고 가운데 말고 오른쪽이죠.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요. 됐죠? 자, 요 상태로 다 했죠? 이제 그러니까 글꼴 바탕책 글자 크기 15포인트만 하면 됩니다. 자, 요거 지정할 때 보통 서식 지정 할 때에는 영역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보통은 영어로 블록 지정이라고 하는데 이 블록 지정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블록 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잡아주는 것을 바랍니다.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이 글꼴을 여기다 바탕체라고 치시면 나와요. 엔터를 누르면 바탕체로 바뀌고요. 글꼴 크기도 15포인트니까 글꼴 크기를 15로 쓰고 엔터를 눌러주면 알아서 바뀝니다.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머릿말 배우는 방법을 좀 배워봤는데 플러스로 이제 정렬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한 글꼴과 글자 크기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요 꼬릿말 만드는 예제를 한번 적어볼 건데요. 저는 이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해설을 안 할 거니까 한번 꼬릿말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페이지의 하단 왼쪽에 자신의 이름과 괄호 안에 수험번호를 작성하시고 글꼴은 궁서체 글자 크기는 17포인트 설정하시오. 자,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영상 잠깐 멈추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릿말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되면은요. 머릿말, 꼬릿말 닫기를 누르고 꼬릿말 쪽으로 가셔서 꼬릿말도 똑같이 모양 없으면 눌러주시면 이제는 밑에 생겨요. 보이시죠? 문서 밑에 생긴 건 문서 위에는 가나다, 문서 밑에 꼬릿말. 만드는 방법만 똑같으니까 사실은 꼬릿말도 하실 줄 알 겁니다. 자신의 이름과 괄호 안에 수험번호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따가 하단 왼쪽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수험번호에다가 이렇게 괄호 안에다 수험번호 적어주시면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꼬릿말 만드는 예제까지 완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하셨다라고 저는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용지 설정, 여백 지정과 머릿말, 꼬릿말을 다 배웠다면 이제 마지막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니고요. 오늘의 마지막 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페이지 번호라고 하고 또는 같은 말로 쪽 번호라고 합니다. 보통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책 같은 거, 교과서 같은 거 사시면 이렇게 여기 이쪽에 왼쪽이랑 오른쪽에 뭐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번호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빨리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디로 들어갈 건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머릿말, 꼬릿말을 좀 지어서 좀 헷갈림을 방지할 거고요. 문서를 좀 작게 볼게요,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넣으시나요? 꼬리말 좀 다 지우고요. 머리말도 다 지울게요.
보통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이제 문서를 번호를 넣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또한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일단은요. 쪽에 보시면 쪽번호 매기기라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쓰는 게 편집 용지, 머리말, 꼬리말, 쪽번호 매기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 요거, 이렇게요. 이게 오늘의 이제 중점 포인트고 진동 거죠. 시험이기도 하고요. 바로 눌러볼게요. 자, 쪽번호 매기기는 이런 식으로 위치,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하고 어떤 시작 번호를 할지가 다 설정이 됩니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메모장에 써드릴게요. 자, 문제 출제는 이런 식으로 돼요. 한번 제가 좀 보시면, 예를 들어, 모든 페이지에, 이런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모든 페이지에 상단, 상단 오른쪽에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나서 뭔가 이제 부연 설명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의 시작 번호는 뭐 3으로 지정 이렇게 나오고요. 또한 페이지를 추가했을 때 자동으로 입력을 하라 이런 식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단 오른쪽이니까 위치가 오른쪽 위, 즉슨 그림으로 그리면 A4용지가 이렇게 있을 때 페이지 번호를 여기다가 적으라는 얘기가 돼요. 그쵸? 그리고 또한 시작 번호가 3으로, 그럼 여기가 3으로 표시가 되는다는 얘기 보니까 아,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페이지를 3페이지로 만들어라 라는 소리가 돼요. 이해하셨죠? 자,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번호 위치예요. 이 번호 위치는 상단 오른쪽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쪽에 좀 색깔 보이시죠? 클릭. 그러면은 번호가 상단 오른쪽으로 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보통은요, 여기 있는 걸 잘 안 써요. 만약에 나오면 나오겠지만 사실 저희는 페이지 하나만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를 안 씁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쪽번호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는 뭐 하나만 하죠. 이건 왜 하죠? 오른쪽 위에 눌러주시고요. 자, 번호 모양입니다. 요게 가장 여러분들한테는 큰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번호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은 그냥 저가 숫자 3으로 지정해서 3이라고 적어놨으니까 보통은 지금 여기 있는 1, 2, 3 요거를 하면 돼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지금 동그라미 1, 2, 3 로마자 대문자 이거 로마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로마자 대문자 로마자 소문자 페이지의 번호를 ABC 페이지의 번호를 가나다 한자로 1, 2, 3 가불병정 그 다음에 이제 가보 이거 하는 것들 있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하더라고요. 보통은요 어떤 게 어디까지 많이 나오냐면 여기 가나다까지는 많이 나와요.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숫자 동그라미 숫자 로마자 대문자 로마자 소문자 ABC 가나다 여기까지 많이 나와요. 근데 저희는 지금 제가 문제를 좀 쉽게 적었죠. 3으로 지정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시면 돼요. 그리고 시작 번호 있죠. 요걸 또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못하시고 또 그냥 넘어가실더라고요. 시작 번호는 3으로 지정으로 나와 있으니까 3으로 지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남았죠? 페이지를 추가했을 때 자동으로 입력한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어차피 페이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3으로 시작했으면 그 다음 페이지는 자동으로 4, 그 다음 페이지는 자동으로 5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절대 걱정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럭키 버튼 누를게요. 럭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문제를 좀 크게 보면은 이렇게 문서의 상단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죠? 쪽번호 매기기를 저희가 실수를 했어. 그러면은 쪽번호 매기기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쪽번호 없음을 클릭하신 다음에 넣기를 누르시면은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쪽번호에 관련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요, 한번 좀 다른 예제를 한번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제가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페이지에 하단 왼쪽에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시오. 어떻게 할지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자, 주의사항 갈게요. 페이지의 시작 번호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B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페이지를 추가했을 때 자동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영상 잠깐 멈추시고, 여기 제가 적어놓은 예제를 빈 문서에다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그럼 제가 한번 해설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쪽번호를 할 거기 때문에 쪽번호 매기기 클릭.
지금 창이 떴고 어디다가 위치할 건지 보고 하단 왼쪽이니까 당연히 하단 왼쪽이면 여기죠. 하단 왼쪽에 들어가는 거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 그 다음에 알파벳이 나왔으니까 번호 모양은 알파벳 ABC로 생긴 걸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작 번호는 B니까 시작 번호를 B로 적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키보드 소리 들리시죠? 어차피 문제 안 들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B로 시작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A, B, C, 즉슨 A가 1이고 B가 2고 C가 3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 나는 지금 A, B, C 형식으로 할 거니까 보통 A가 그러면 1이고 그렇다면 B가 2겠네.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1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B로 시작하는 얘기는 2로 시작하라. 즉슨 두 번째로 시작하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럼 저는요, 여기를 5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B, C, D, E. 그러면 알파벳 E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지금 어떤가요? 자, 5로 했을 때 나오나요? 갑자기 1로 바뀌죠. 그렇다 제가 여기 있는 걸 5로 해도 안 바뀝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지금 저희는 보면은요, 계속 지금 뭔가가 안 넣어져요. 그쵸? 가끔씩 이제 오류가 걸렸을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자, ABC 다시 한번 선택해서 5를 클릭하게 되고 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2 같은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은 B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두 번째인 2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가 되고 넣기 눌러주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쪽번호 넣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첫 번째로 배워야 할 용지 설정과 머릿말, 꼬릿말,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쪽번호 넣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용지 설정,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는요, 여러분들이 보통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두세 번 반복하는 거, 정말 반복하는 거 잊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저는 이제 3강에서요, 조금 더 살짝이 좀 더 어려워질 텐데 그래도 저랑 같이 해보신다면 편하실 거니까 저는 다음 강의 3강에서 조금 더 어려운 것과 가장 중요한 이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